안녕하세요, 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김옥균이 주도했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갑신정변만큼이나 개혁적이었고, 또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었던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책 106쪽이고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공책 항상 그랬듯이 준비하고요. 정리하시죠. 우선 동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은 무엇일까요? 자, 동학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동학. 요즘에 이게 음, 요즘에 이게 쓰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 동학. 자, 동학은 뭐냐면 민간 신앙 있죠? 우리 민간에 전해오는 여러 가지 신앙에다가 그다음에 조선의 이념이기도 했던 유교,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불교, 그리고 근대에 들어왔던 천주교까지 합쳐져서 이거의 장점만 골라 만든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 만든 우리나라의 종교예요. 모아 만든 종교입니다. 이 동학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사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인간평등 사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는 큰 인기를 끌었겠지만 지위를 되게 중시하는 높은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였겠죠. 그래서 좀 탄압이 있게 됩니다. 자, 일대 교주가 누구냐면 최재우예요. 일대 교주가 최재우고 그 다음에 이대 교주가 최시형입니다.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동학이라는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데 이게 어떻게 농민운동으로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학 농민운동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제1차 농민운동부터 살펴보죠. 이렇게 써주시고 자, 제1차 농민운동이 발발했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전라도에 고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그 탐관 오리 중에 한 명이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못된 관리 중에 한 명인데,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엄청나게 횡포를 부렸어요.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 고부군수부터 하나 그려주죠. 못되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못되게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고부군수 조병갑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치를 떨 정도로 아주 못된 탐관오리의 전형이죠. 지금도 어, 그 악명이 아주 높지. 요렇게 군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고을 사또처럼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첫 번째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이 그 탐관오리를 물리치자, 탐관오리를 쫓아내자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독민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전봉준입니다. 전봉준도 하나 그려주죠. 당시 그 동학농민운동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이끌면서 정부 투쟁 형식으로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형식으로 바꿔 나갔던 사람이 이 전봉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동학농민운동이 온건했다가 아주 강력하고 또 투쟁적으로 바뀌는데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전봉준이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이 사람을 추종하는 동학 세력들이 같이 이 농민운동을 일으켜 나간 겁니다. 짜잔.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어떤 의견이었냐?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썩은 나라를 개혁하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갑신정변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갑신정변은 벼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서부터 정변을 일으켜서 개혁을 하려고 한 거였다면, 여기서는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이죠. 자, 동학농민 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갔느냐면 전라도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세력이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조선 정부군으로서는 이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킨 농민군을 맞서 싸울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됐거든요. 자,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고종이었죠? 고종을 하나 그려주죠. 자,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부의 반기를 들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이 동학농민운동군을 잘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됐고 이거를 어쩐다 하다가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종인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개혁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막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정상적이라면 백성들과 대화를 하겠지. 그런데 고종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때를 떠올렸냐? 갑신정변 때를 떠올렸어. 자, 갑신정변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고. 갑신정변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고종을 도와줬어요? 기억나요? 자, 김옥균을 내쫓은 청군이죠. 청나라 군대.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습할 힘이 없으니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로 진입해요. 파병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건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청나라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들어와야지 하고 들어온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해 주겠다. 조선 정부를 도와서 동학농민 운동 군들을 다 정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일본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조선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간단하게 들어와서 동학농민운동을 좀 진압하는 것만 도와주고 나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청나라 군대 들어와 일본 군대 들어와 하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했을 테고 동학농민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청나라, 일본, 외세가 들어오길 바라서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 하고 두 양측 다 약간 좀 당황한 면이 있어서 서둘러서 조선정부와 동학농민운동군이 화해를 합니다. 이 장면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죠. 자, 이렇게 고정을 킬까요? 자, 조선정부를 그려주고요. 여기 조선정부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도 하나 그려주죠. 뿅. 요렇게. 자, 땀을 하나 그려줄까요? 땀났어. 동학농민군도 깜짝 놀란 거. 깜짝. 자, 여기가 조선 정부고, 여기가 농민군이거든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 두 양측 다 조금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둘이 화해를 먼저 했다는 거. 자, 요거 써주죠. 일본 군대까지. 우선 화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협상을 합니다. 조선 정부와 농민군의 협상. 자, 우리 이렇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협상합시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는데 우선은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들 좀 없애주세요. 탐관오리 척결. 자, 그리고 인간은 평등합니다. 노비문서를 소각해 주십시오. 노비문서 소각.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지 맙시다. 특히 일본. 자, 일본 같은 놈들한테 협력하지 않게 좀 조심합시다. 이런 협상안을 만들어요. 협상안을 만들고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운동군이 같이 이제 이 나라를 한번 사회를 개혁해 보자. 그 약속까지 하게 되지요. 이게 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선 여기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써주죠. 제2차 동학농민운동. 조선정부랑 그 다음에 농민군이랑 같이 협상을 하고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견된 일이었겠죠. 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잘 정리가 됐네요.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군대가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정면으로 싸우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지네 나라에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자, 우리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일본 군이 들어오고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수습이 안 되니까 일본 군이랑 청나라 군대랑 아주 세게 우리나라에서 붙은 거야. 참 어떻게 보면 그 약한 나라의 비애죠, 우리도.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이 발발하고요. 동학농민운동이고 뭐고 이제 상관없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키우겠어 하고 청일전쟁이 세게 붙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대신에 일본이 아주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갖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자, 일본을 하나 그려주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향후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아주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땡큐지 뭐. 그치? 땡 잡은 거죠.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웬 떡이냐? 그죠? 청나라까지 이기다니. 조선은 이제 우리 거다. 하고 완전히 좋아했겠지. 자, 이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학농민 군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는 거야. 동학농민 운동 군들이 자, 우리는 정부와 협상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개혁을 할 건데 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느냐? 이러면서 일본 놈들은 당장 조선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제2차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써줍시다. 제2차 동학농민 운동 발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슬프게도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이길 순 없었겠죠. 일본은 당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일본군과 그 다음에 일본군이 동원한 조선 관군 이 무차별적으로 이 동학농민군을 탄압했고요.
자,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공주 부분이에요.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진짜 대패를 합니다. 동학농민군에 엄청나게 크게 져요. 이 이후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면서 전봉준이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동학농민운동이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나라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무능했던 혹은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지 못했던 고종과 명성황후를 비롯한 지도 계층과 달리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20분이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아주 크게 흐트러질 때가 됐는데, 그래도 사회에 밑줄 한번 그어야, 이해가 되니까. 밑줄 한번 긁게요. 알겠죠? 자, 고부군수 그 조병갑의 횡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를 일으키게 됐죠. 이게 누구냐면, 전봉준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어? 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떤 나라도 들어왔어? 일본도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에 깜짝 놀란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개혁안을 약속받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동학농민군이 물러난 후에도 일본과 청은 계속 영향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였고요. 청일전쟁.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2차 동학농민군이고요. 하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대패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사로잡히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안녕.